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관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연일된 행감, 결산감사, 업무보고까지 이어지는데 정말 좀 수고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도 좀 미안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23년도 우리 복지국 예산이 얼마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죠? 6,900억입니다. 그 2월 달에 업무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간 줄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줄은 사항이죠? 원래 당초에보다 이제 변경된 사항은 저희 청년정책팀이 이제 과가 신설되면서 기획에 항만경제실로 이제 조직이 분리되면서 예산이 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시 예산은 오히려 약간 늘었고 우리 국도비 매칭을 하는데 국도비 매칭에서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국도비 매칭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반납 사유라든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기도나 이렇게 전국으로 따졌을 때 각 시도별로 또 복지 예산이 우리가 33% 정도 되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 퍼센티지가 복지 예산이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비를 좀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국비가 많다고 이제 전체 비율 중에는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시에서는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저희 인구도 많고 어려운 계층도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뭐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 다른 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규모상은 좀 큰데 우리 퍼센티를 따졌을 때는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우리 복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조금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 복지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리 좀 예산과부터 잘 협의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네. 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사실 저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또 어린이 창의 체험관 등 이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또 반영될 사안은 이제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매칭 사업뿐만이 아니고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복지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 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우리 보훈수당 및 위로금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전반기 때가 지금 이 추진 실적을 여기 적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보훈수당하고 위로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총 항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몇 개 항목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쉽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명예수당, 뭐 유공자 이문, 뭐 사망자 위로금 이렇게 따지면 몇 개 항목이 되는 거예요? 8개 항목이 있습니다. 8개 명예수당, 뭐 참전 유공자 수당, 사망 전후의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 위문금, 사망 위로금, 국가보훈 대상자 명절 위로금, 그다음에 고엽제 참전 유공자 수당, 위로금, 그다음에 독립 유공자 수당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어디 명예수당입니다. 명예수당이요? 네, 1인당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유공자 수당이 올해부터 신규로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로금에서는 어디가 가장 많이 좀 지출이 되고 있나요? 저 지원을 해주는 거. 명절 위로금이라고 해서 음. 전체 인원의 보훈 대상자 전체 회원에게 다 일괄적으로 설 추석 해가지고 각각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4만여 명 나가시는 건가요? 4천 명? 4천 명.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보훈 또 선형 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이 좀 얼마 잡혀 있는 건가요, 총? 지금 올해 예산은 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훈 선형 사업 예산으로요. 근데 요거는 지금까지 추진 사항이다 보니까 4,600만 원이면 한 10% 조금 넘게 지금 추진한 건데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다 원심창 이런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준공이 되고 또 이제는 하반기 행사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네네 그래서 그렇고 다 집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민세 안재홍 선생님 추모 선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선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지역사회라든지 시민들에게도 더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수급자 발굴 및 수급자 권리 구제라고 했는데 수급자 발굴은 우리 신규 수급자를 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반기 때는 신규 수급자 발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규자 발굴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적정으로 해서 1,600세대 정도 저희가 이제 신규 책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책정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책정률이 되고요. 적정으로. 그리고 이제 뭐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부양급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96% 정도까지 적정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신규 수급자 발굴이라고 해서 이제 신규 수급자에 대한 우리가 발굴이 올해 총 예상을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예상을 한 거죠 우리가?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1,300 정도 했는데 네. 1,300세대 중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자 권리구제라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하셔도 그 전에 그 책정이 되셨다가 급여가 증가가 돼서 저희가 책정 제외가 되셨던 분들도 저희가 이제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권리 구제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급자 발굴은 이제 책정 신청이 와서 아니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읍면동별로 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위원 회원들 통해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제 1,300세대 정도가 한 거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은 1,700 정도를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2월달에 제가 이분은 2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한 4,900세대 정도 우리가 신규 발굴을 하겠다고 예상을 좀 올렸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실적을 보니까 1,300세대면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 건데 그 이유가 좀 궁금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책정된 숫자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계속 있는데 조사?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신청이 접수가 돼서 지금 책정하는 기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주거급여나 여러 가지가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신청 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 조사하는 인력은 또 적다 보니까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신청 건수에 비해서는 그 책정 확정 숫자가 조금은 그 거리감이 좀 생겼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우리 수급자 현황이 많이 늘겠죠. 그래도 지금 저희가 4%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2월달 업무 보고를 비교를 안 하면서 질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2월달에 업무 보고 했던 걸 비교해서 좀 질의하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할 때 그 뭐 이렇게 따지자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궁금한 사항이니까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추진 실정에 보면 초중 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1인당 2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학 준비금이면 보통 2월, 3월에 나가야 되는 저희가 건가요? 3월에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상이 한 730명 정도 한다고 예산을 해서 1억 4,600만 원 네. 정도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는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부분인데 한 100여 명이 130여 명이 차이가 나길래 그 사항도 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숫자를 좀 책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규 책정자들하고 그리고 전입자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숫자를 책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숫자를 해보니까 분기별로 한 40명에서 50명 분들을 추가로 또 급여를 지급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말로 따지게 보면 한 760명 정도는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도 또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다 같이 좀 공유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 서비스형이 우리 전반기 때는 일자리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사회 서비스성이 전반제 418명으로 지금 보고 2023년도에는 393명으로 돼 있었는데 중도 탈락자 때문에 조금 더 그 대체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6개월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대부분 연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연간. 하는 건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고가 발생이면 다른 사람은 넣고 그러니까 명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 좋은 현상은 실은 우리 목표 일자리 수로 394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418명이에요. 그럼 좀 늘으셨네요. 더 그쪽 예상보다도. 그 중간에 이제 그만둔 분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다. 실적이 바로바로 이런 건 대기자가 있어갖고 바로 수급이 되는 거고. 일자리가 늘은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취업한 수가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자리를 좀 늘려야 되는 시긴 여기서 가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사회 서비스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정해져 있어갖고 임의대로 늘리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 분야별로 예산 한도액을 정해져 있습니다. 자꾸 다 부서마다 예산을 얘기하면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잘 조정을 하셔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이므로 국도비 더 확보대로 늘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과장님께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출장소나 뭐 그런 부분에서 할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거는 우리 노인 장애과에서 좀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할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민원이 되게 많이 나오고 경무당에서도 요구가 지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청 관할도 거의 뭐 예산이 금년도 거 소진돼 있고 그 서부 내지는 이제 여기 송출 관할은 금년도 게 다 없어서 3회 추경에 조금 반영해서 긴급한 건은 반영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경로당 수가 평택에 몇 개? 지금 617개로 연간 한 3, 4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로 되고 있습니다. 그 평균 우리 경로당 연수가 어떻게 좀 파악이 좀 되셨나요? 대부분 다 웬만해서는 다 10년, 20년 넘은 경로당이 대부분이죠. 되게 오래돼 있고 지금 열악합니다. 이제 새로 생긴 데는 이제 깨끗하고 리모델링 되는 깨끗한데 오래된 데는 좀 열악해갖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개발된 데는 당연히 경로당이 좀 신축으로 잘 지어졌겠지만 기존에 있는 면단이라든지 읍단위 같은 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식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냐하면 정말 열악하거든요. 싱크대 같은 데는 뭐 나무가 다 부식이 돼서 문도 제대로 안 열리고 당연히 도배장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너무났고 뭐 많죠. 뭐 우리 옥상 방수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열악한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뭐 고민하고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 달라고 하는 말도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경로당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감한 예산 한번 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뭐 617개 중에 지금 대상을 220개로 자꾸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제 5년 정도 이제 신청한 데는 제외고 5년간 그간에 이제 안 했던 경로당 위주로 좀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량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에 현대사업 지원 받았는데 이게 만족할 만큼 지원비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사업 전년도 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해주기 순위에서 많이 밀리니까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시급성을 따져서 좀 과감히 좀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보육과 하나만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 찾아가는 시민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시민 대상이라고 표현이 어디로 찾아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성행 대상으로는 관련 단체라든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이제 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고 일반 시민 상대로 하는 거는 아니네요. 이 시민들도 이제 일부는 기타 이제 기관이라든가 시설에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73가구는 선정이 어떻게 뭐 읍면동에서 뭐 파악을 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네, 사업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계층 여성 1인 가구로 저희가 읍면동에 통해서 73가구가 신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 패키지라고 하는데 그 패키지 지원 물품이 어느 건가 있나요? 네, 저기 5가지 5종 세트고요. 스마트 홈캠하고 휴대용 비상벨, 그리고 문 열림 센서, 창문 보조 잠금 장치, 호신용 스프레이 이렇게 해서 5종입니다. 이분들이 이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시면서 만족도는 좀 있으신 건가요? 물품에 대한? 이거 이제 위원님 네. 추진 계획이라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신규 사업이라 해도 어느 정도 사전 조사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 뭐 안심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스프레이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 여성 1인 가구가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를 검수해서 물품을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사가 좀 정확히 이루어져서 실은 별로 필요치 않은 안심 패키지 물품이 섞여 있다고 하면 과감히 줄여서 정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1,5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가구당 따지면 얼마씩? 네, 이 패키지가 20만 1,000원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73가구입니다. 그냥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물품에 대한 선택이 없이 그냥 패키지로 나가는 거니까 쓰든 안 쓰든 그냥 지급이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현재는 그렇게 사업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게 뭐 신규 사업이니까 일단 추진하되 이 신규 사업 추진한 그런 거를 좀 데이터를 잘 파악하시고 필요한 물품은 또 다음 연도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그랬을 때는 과감히 좀 제외하시고 필요한 물품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제품에 대한 것도 좀 질이 좋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뭐 내가 이렇게 마치고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자 의원님, 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면서 복지 쪽에 굉장히 더 많은 지원 예산들이 또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할 때는 이제 우리가 좀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아팠을 때 어떤 취약계층이나 또한 어떤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 가장 굉장히 삶에 있어서 절망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11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의료급여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복지 쪽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그 건강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아프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이들에게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는 한 빠지지 않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 보육과입니다. 아, 18페이지에 먼저 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7월 얼마 전에 이제 발달장애인에 대한 어떤 연구 영역에 대한 이제 착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장애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나 또한 중복적으로 이제 발달 장애인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실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 수립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또한 그러한 그 발달 장애인에 대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서 정말 소외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들이 수립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 또한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추진 계획에 보면 그 생애 주기별 이제 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이 행복해야지만이 지역 사회가 행복하다고 볼 수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본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 있고 아버지 역할의 역할과 또한 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런 방문 부모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서
그 대상자들의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모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그 지역 이제 가족 센터에서 그 방문 지도사 9분이 이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부모 그 가족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그 교육을 하는 그러한 서비스는 없는 건가요? 아, 그 저기 그 평택 부모 학교라고 그래서 네네. 부모 역할 지원 사업을 하는 이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찾아가서 하는 부모 교육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그 뭐 체험 활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교육은 알겠는데 본 의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부모와 거기에 이제 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하고 함께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좀 소통이 되고 그래야지 조금 더 가족이 그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캠프라든가 같이 가족 간에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은 네,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예, 예, 예. 있는데 네. 이제 그 각 가정의 가족별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아직 그럼 없는 아니 거네요.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족이 있는 거 여행을 가거나 이런 예, 거는 예, 열려 예, 있는데 네. 이제 부모님이 궁금한 거는 한 가정의 그 가족으로 구성된 그분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별도 그 전체적인 그룹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상담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네. 봤는데 이제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또한 아이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아동지역센터나 이렇게 해서 저녁에 잠시 이제 부모 간에 이제 소통할 수도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같이 가족이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그 죄송한데요. 지금 이제 가족센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내개과에서는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저희 복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의 거의 33%, 33.7%인가 34%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심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많은 또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1페이지에 보면 수급자 현황 인전은 우리 평택시 인구의 8%가 되고 있어요.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혹시 뭐 대안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대안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희 수급자 기준이란 자체가 정부에서 계속 완화를 시키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차피 신청 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숫자는 많아지는데 인원은 계속 그 숫자가 그 숫자로 좀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직원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직원분들도 좀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다른 부분도 있겠죠. 이제 부정수급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부분도 저희가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비해서 또 다른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또 놓쳐지지 않도록 저희는 또 최대한 다른 사례 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최대한 강화를 해서 그리고 이제 의료급여나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나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도 교육을 저희가 시켜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수급자 신청을 들어오면 주로 그분이 확정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지금 현재는 2달 반에서 3달 정도 그렇군요.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부정수급자들도 아까 좀 많이 있다는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뭐 관리 그런 거 하는데도 몇 달 정도는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투여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이제 소득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제 뭐 사망을 늦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하는 가구가 이제 늘어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또 소득 그게 뜨기 때문에 그거 부분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하지만 그래도 촘촘하게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에 놓이는 분들이 안 계시나 그것도 촘촘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여기 의사상자 예우는 우리 김승겸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갖고 했는데 네. 거의 지금 네, 진행 저희가 이제 특별 위로금은 다 지급을 해드렸고요. 이제 수당을 수당만? 매월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와 1페이지와 연관돼서 맞춤형 연관돼서 3페이지가 13페이지에 보면 자활 기업과 뭐 자활 사업을 오늘은 자활 내일은 희망 자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자활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자활 기업의 그 대상과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활 사업단 자체가 이제 자활 기업은 5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활 사업단은 이제 올해 1개가 더 추가가 돼서 39개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활 사업 자체를 이제 그 자활 사업 안에서만 이제 머무르지 않고 취 창업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교육도 최대한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을 자립을 시켜드린다는 게 좀 한계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게 되면 또 의료급여나 다른 부분 혜택이 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고 있고 그냥 생계비만 받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활 사업을 활성화하고 및 근로의욕 고취로 탈수급 및 창업을 이제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자활 사업에 참여하신 인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454명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7명 더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년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과 16페이지 좀 만족도 높은 경로당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로당이 늘었어요. 본청이 안중에 하나하고 그렇죠? 전반대보다 늘었고 늘고 있습니다. 또 늘을 경로당이 또 있죠? 매년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노이즈들이 생기는 상황이고요. 시에서는 이제 2개 이제 매입 경로당하고 전세 경로당하고 1개소식해서 2개씩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 경로당을 제가 몇 군데 많이 가봤는데 너무 관리도 잘 해주시고 정말 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데 그 안마의자 렌탈은 이제 올해는 이제 없는 데는 다 끝나신 거잖아요. 금년도에는 이제 설치 안 돼 있던 곳만 이제 추경 확보해서 해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노후된 거를 이제 교체하는 거 어떻게까지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안마의자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몇 년? 이게 최초는 잘 모르고 옛날에 이제 경로당이 이제 안마의자 해갖고 일괄적으로 보고했는데 일부는 이제 그 선택을 안 했고 해서 이게 경로당 현대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속되다 신규 경락 위주로 해주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올해 이제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추경에 보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노후 안마의자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소요랑 향후 어떻게 될까 판단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정말 노후가 심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는 유명무실한 거는 아예 그냥 지원이 없으면 그거를 아예 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발달 장애인 저번에도 저희도 착수보게 되고 연구에도 진행을 해갖고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주셨는데 발달 장애인 여기 스마트워치가 70명으로 제한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 때문에 이제 저희 장애인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신청해갖고 안 되는 분 저기 많겠네요. 그거는 정확히 판단해서 소요량을 다시 파악해서 안 되면 차후에 소요량을 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 가격이나 그 기계에 대한 뭐 성능이나 뭐 그 사용 만족도는 혹시 체크해 보셨는지요? 현재는 안 돼 있는데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여성보육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한데 여기 그 공동 육아 나눔터가 저희가 평택에 4군데가 있죠. 지금 3개소 3호점까지 설치됐고 4호점은 이제 올해 그 소사벌에 그 A-7 블럭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거 공동 육아 나눔터 이거 뭐 개점 조건이나 선정되는 뭐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거의 뭐 타당성이 있는가요? 이 공동 육아 나눔터는 이제 주로 아파트에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 무상으로 아파트에서 저희 시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어느 정도 되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시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1호점, 2호점은 그래도 좀 됐는데 그 1호점, 2호점에 대한 이용하는 그 아이들의 만족도는 지금 그 등록 회원수가 1호점이 2,476명이고요. 그다음에 2호점이 1,592명인데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되게 많이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이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4,176명, 그리고 2호점이 7,629명으로 저희가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이용률이 높은 걸로 봐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 같은 거는 주위에 많이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다문화하고 외국인을 위한 정책 강화에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착수해가지고 지금 7월에 중간 용역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에 최종 보고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TF 다문화 외국인 정책 TF를 구성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많은 저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행사도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 평택 아시안컵 축구, 농구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시안컵 대회는
지금 올해 9월에 지금 예정이고요. 네.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다문화 이제 그 외국인 지원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이 1회씩,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다문화 아이들 참여도는 점점 이제 늘어가고 있는 편이겠네요. 이거는 어른들 대상으로 어른들 하는 대상이요? 사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그 많은 예산을 갖고 우리 관리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더욱더 세심한 촘촘한 사각지대의 모든 것을 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들 어떤 제안 대시나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 업무 추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이 좀 잘 돼서 민원 사항들이나 이런 것이 즉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